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이른바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 지출 부담 커지면서 외식업계 역시 타격 굉장히 큽니다. 식재료비와 가스비 등 각종 비용은 이거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로 소비는 위축되고, 그래서 외식업계가 처한 어려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공식 질문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윤혜 씨도 외식 참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거의 90% 외식을 많이 하니까. 전에 이 대표님 오셔가지고 바나나 얘기해 주셨죠. 네, 바나나 얘기. 네, 카페가 성행했던 이유가 바나나. 제 기억력이 안 좋은데 그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기억납니다. 무슨 얘기였어요? 한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커피숍들의 주장이 똑같으니 우린 좋은 원두 써요. 로스팅 잘했어요. 이 얘기는 사실 변별력이 없거든요. 다 하죠. 다 해요. 네. 근데 동네 상권에서 한 분이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놓고 가격만 조금 떨어지면은 우리 집을 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객은 냉정하죠. 유명 브랜드에 차라리 500원, 1,000원을 더 내지 굳이 안 유명한 브랜드까지 갈 필요가 있냐. 네. 이럴 경우에는 혜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혜택으로 제가 삼았던 거는 바나나였어요. 바나나 한 송이를 더 아메리카노를 살 때마다 선물을 드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뇌속에 인두질을 하는 겁니다. 저 집은 바나나를 주는 집이야. 근데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네. 뭐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는 작업들.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왜 하필이면 바나나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바나나가 뭐 스타벅스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혼날 일일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에서는 돈을 주고 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많이 먹는데 아침에 바나나 한 끼로 든든하잖아요. 근데 바나나랑 커피랑 궁합이 또 잘 맞아요. 그래요? 안 맞을 것 같은데.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빈속에 출근하시다가 커피 사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바나나를 가지고 이제 간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렇게 약간 호위무사 데리고 가는 느낌이죠.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요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굉장히 굉장한 건데. 그것도 하나 중요한 팁일 것 같기도 하고. 무기예요, 무기. 이건 굉장한. 그때 안 계셨나요? 아니요, 계셨습니다. 우리 요즘은 연필도 똑같은 위치에 꽂고 계셨어요. 우리 요즘 뒤돌아서면 다 까맣게 잊어버려갖고. 저도 그랬는데 큰일 났어.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 가게 매출이 굉장히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성공 사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신 게 외식업이 사실 뭐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지만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다. 이거 잘못 외식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으로 장사 창업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어쨌든 그간에 우리나라 외식 산업 좀 두드러진 어떤 그 전문가시니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장사하는 전략에 따른 책을 썼을 때는 코로나라는 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2016년, 17년 넘어오면서부터는 대한민국 외식업, 자영업 전체에 낭만주의가 시작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또 만족감들을 아주 절정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뭐 오마카세라든지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제일 많이 언급됐던 게 욜로족이었죠. 욜로족. 이번 생에 한 번만 산다. 근데 요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새는 욜로족 같은 코로나 딱 겪고 나더니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위생에 관련된 부분 더 민감해졌고요. 그래서 B, C, A, C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B, C, A, C가 비포 뭡니까?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기원전 기원후가 아니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는 일단 환경이 바뀌었고요. 또 룰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느라고 사람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고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코로나 전의 장사하던 방식, 사업하던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이제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했습니까? 코로나 전으로 자영업은? 제일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의심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요? 네. 왜냐하면 온갖 매스컴에서 위협 소구들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자체가 불안한 거고, 내 소비가 혹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엄선을 해요. 예전에 그냥 밥 한 끼, 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한잔 하지 뭐 저녁 먹으면서 왔는데 지금은 가리고. 그래서 귀하게 얻은 소득을 정말 아끼면서 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점점점 공들인 브랜드만 살아남아요. 공들였다는 건 어떤 부분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전골집을 갔는데 예전엔 그냥 푸짐한 게 승부수였다면 요새는 그 양념장 같은 경우도 냉동고에다가 깡깡 꽃 모양으로 이렇게 트레이에 넣어갖고요. 네. 왜 그 얼음 얼리는 기계 같은 게 꽃 모양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채워넣는 양념장을 얼려놓으면 그걸 위에다 하나 딱 띄워주는 거예요. 동동. 고추장이다. 그럼 빨갛게 네, 꽃이 되는 거예요? 빨간 꽃이 이제 만두전골, 신기하다. 사골 만두전골 같은 데 올라가는데 고객들은 그걸 보면서 왜 위안을 받냐면은 이 사장은 대충 안 하는구나. 허투루 안 하는구나. 그래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죠. 저는 좀 오래된 세대라서 그런지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좀 의심이 생길 것 같은데. 무슨 의심이요? 맛이 있을까 이게? 맛이 그냥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제가 또 막걸리 좋아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좀 거친 그 그릇에 네. 옛날 그 시골집에서 맞습니다. 잡는 투박하게. 그런 투박한 게 오히려 저는 저 오래된 세대라서 아닙니다. 그런가? 그렇지는 않고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점점 중요한 게 줄어들 요즘 뿐이고. SNS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전골 먹으러 갔는데 꽃이 있어. 그러면 올리기도 너무 좋고 비주얼적으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고깃집 같은데 그 조언해드릴 때 그 가장 이제 중요하게 삼는 포인트가 뭐냐면 고깃집 그러면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각된 위험이라 그러잖아요. 저기 가면 뭔가 기름 튈 것 같고 냄새 날 것 같고. 네. 뭐 저도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perceived risk라고 얘기들을 하던데 네. 지각된 위험이라는 게 그런 거죠. 구매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불안감들, 찜찜함들. 그래서 오늘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오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 끝나고 네. 홍사원 기자님하고 막걸리에다가 연탄구이 뭐 이런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네. 걱정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걱정되는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저는 벗어난 걱정되는 거 없는데. 저도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일반 소비자들은 그래요. 아.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젠 하나하나 따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구나. 위생 어떠니, 화장실은 어때, 평가 어때 이런 걸 특히 찾습니다. 의심이 많아져서 되게 더 선별적으로 깐깐하게 고른다. 이게 달라졌다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리뷰 수 많은 데 가려고 맞아요. 애를 쓰는 이 거고. 리뷰. 얼마 전에도 뉴스가 조금 대대적으로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 조작을 하는 건 굉장히 나쁜 행위지만 네. 어쨌든 찐으로 내가 이 매장 너무 좋아서 리뷰를 한 줄 두 줄 남겨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다른 고객들이 봤을 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증거. 여기는 매장에 줄 쓰는 검증된 거다.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건 의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심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심으로. 네. 의심하는 고객들을 안심으로 바꿔주면 예를 들면은 홍 기자님 저녁에 이제 막걸리 한 잔 지인분들하고 하러 가셨는데 어디서 가져온 꼬막인지를 가르쳐 주고 꼬막 원산지. 예, 심지어는 그분 사진도 하나 걸려 있으면 이런 거죠. 그냥 조그만 지도인데 꼬막은 순천이 맛있는. 순천에서. 그래요? 근데 순천에서도 거. 다 순천 거 쓴다 그러면은 순천 꼬막 맛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순천에서 최경은 엄니 거 가져왔어요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믿음이 가요. 그렇죠. 조금 더. 근데 이건 굉장히 자상해지는 거예요. 판매자는 자상하면 자상할수록 구매자가 고마워해요. 단순하게 그냥 순천이 아니고 순천에서 어느 어머니가 직접 나가서 채취해온 겁니다라고 해서 왜 뭐 브랜드에 무슨 힘 그래갖고 사진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채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납품되는 박스들, 상추 박스, 무 박스 뭐 다 보면 가장 좁은 면에는 생산자하고 생산지 등급 표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말고 이렇게 오려서 한쪽 벽에다 싹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썼다. 네, 우리 이거 그동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다가 원산지 표기해도 국내산, 국산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주는 게 괜찮네요. 그것도 중요해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믿음을 안심이 되게 네네. 그냥 국내산 이렇게 써버리면은 저거 늘상 그냥 다 좋은 거 국내산 쓰는 아닐 구나 수도 죠. 있어. 그냥 이런 의심이 좀 그렇죠. 드는데 네. 그렇다. 근데 그걸 기왕이면 그분 얼굴까지도 넣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아까 네. 윤혜 씨 잠깐 말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 네. 정말 평상시에 좀 궁금했어요. 음식 왜 사진 찍잖아요. 왜. 네. 윤혜 네. 씨도 많이 찍죠. 찍어서 올리죠. 네. 그거 왜 올리는 거예요? 나 이거 우리 딸내미도 뭐 항상 뭐 자기 그 SNS에 올리던데 그 음식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후기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네. 그걸 이용하는 음식점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왜 찍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SNS 특징마다 좀 다른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올리거든요. 페이스북은 글을 많이 좀 올리고. 네. 근데 음식을 올리는 이유는 난 이거 먹었다 인증하면서 이게 많은 것 여기에 저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전골을 먹었다는 거는 겉으로는 스테이크만 먹을 것 같지만 난 이렇게 털털하게 전골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는 이런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가 그냥 나 먹었어 이상의 알파 뭐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이해 분위기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진을 찍는 거는 그 순간이 소중해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곳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경험이 안 찍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 라면, 뭐 호떡 뭐 이런 아주 평범한 브랜드에 가서는 특별할 게 없으면 굳이 찍을 이유가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꽃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그릇을 굉장히 힘주어서 너무너무 예쁘거나 근사한 접시를 만들어놨든지 그러면은 이 순간을 찍고 싶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에겐 정복 욕구가 있어요. 정복이요? 네. 그래서 나 여기까지 가봤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땅 따먹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실수하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매장에 있는 상품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면 서비스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찍고 보여줍니다. 사장님한테 이렇게 직원분한테 자 여기 찍었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받고 나가면서 지워? 지워요. 왜냐하면 제 앨범이잖아요. 예. 제 피드에 그런 게 남아있는 게 별로 이게 만족스럽지 아이덴티티가 않아요. 담겨져 있다. 근데 홍 기자님도 이미 꽤 오랜 동안 쓰셨어요. 아주 소중한 집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예. 골목골목에 있는데 정말 홍어도 맛있고 노포집. 뭐 노포집을 하나 딱 예.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후배들이나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 야, 나 말이야 최근에 무슨 집 발견했다라고 얘기 안 하고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내가 개발한 집 하나 있잖아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네, 많이 말하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뭐 이 부장, 내가 죽이는데 개발 하나 했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요? 제가 그만큼 정복했다는 의미예요. 접수하고 정복했다는.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되네. 그래서 평범한 건 안 찍어요. 안 올려요. 그러니까 SNS에 사실은 뭐 세대가 이렇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활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평범한 걸 2배로 해줘도 좋아해요. 그래요? 평범한 예를 거. 들면 뭡니까? 젓가락을 2개 주는 거예요. 보통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면요? 다른 의미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테인레스 젓가락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 옆에 나무 젓가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땐 나무 젓가락 쓰시고 채소나 양념류가 묻어 있을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젓가락을 쓰십시오라고. 그게 얘기해요. 가능하고 이거 젓가락 다시 짚는 것도 너무 근데 힘들어. 아마 뭐 이렇게 밥 한 번 먹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희한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접받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좀 신경 쓴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손맛으로 승부를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때는 굉장히 정보가 비대칭돼 있던 시절, 주방장만 알고 이모님이나 할머님만 알던 시절, 네. 며느리도 모르는. 예. 지금은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레시피가 공개돼 있어서 맛은 사실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네. 어지간해서는 다 이제 맛있는데 그 중에 유독 맛있는 집을 찾아내라 그러면은 몇 가지 장치들이 필요해요. 간단한 표현 하나 드리면 삼겹살집 갔어요 오늘 저녁에. 네. 근데 사장님이 반찬 갖다 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씩 먹어 그러고 주시는데 계란 프라이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네. 뜨끈뜨끈하게. 네. 그럼 이제 복합적인 생각이 들죠.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근데 그러면 술 먹기 전이니까 속 베리지 말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집은 꼭 기억하고 싶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통받는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집이니까. 그래서 두통약 뭐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각자 잘 듣는 두통약을 기억하시잖아요. 네. 어느 고깃집이 제일 좋으셨어요? 그러면 내게 큰 혜택을 주거나 내 고민을 해결해 준 집들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될 만한 곳을 만들어내는 건
큰 뭐 장치가 아니어도 돼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자꾸 제가 이렇게 오래된 세대라고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기억되는 그런 음식점이나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가는 물론 음식점들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렇게 막 아까 젓가락 2개 놔주고 꽃 놔주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런 데는 잘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잘 가는 몇 군데 음식점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에 무슨 뭐 욕한 사발 먼저 가고 그런 음식점도 있었잖아요. 요즘 뭐 그런 데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거칠게 왔어 뭐 이렇게 하고 뭐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하고 이렇게 그런 음식점들이 실제로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생각에. 느껴지죠. 그런데 편하니까는 자꾸 가게 되고 제 후배들한테 야 어디 개발했어. 같이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이 표현 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 가진 자의 오만함이라고 할까요? 다 가본 거예요. 다 가봤는데 최저가부터 자기는 여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더 이상 가고 싶은 혹은 가지고 싶은 식당이 없이 다 먹어본 거예요.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기댈 수 있는 곳을 가요. 기댈 수 있는 곳. 자기도 막 하니까 막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음식은 사장의 인격을 고스란히 닮아요. 판박이 같아요. 판박이. 진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꽃을 올리고 뭐 그러니까 미나리 하나를 주더라도 그냥 줄 수도 있고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주인의 성격이고 인격인 거예요. 손이 진짜 많이 가겠네요. 성격이고 인격. 그래서 뭐 좀 와일드하고 막 이런 분들은 음식을 내도 좀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고 정반대로 굉장히 소심하고 또 세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팅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찾아가는 고객은 쉽게 얘기해서 주인장의 인격과 비슷한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매장의 손님들은 나를 닮은 손님일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럼 좀 타겟팅을 확실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이런 손님을 원하면 좀 거칠게 하고 거칠게 해주고 그런 손님을 아닌 거면 이제 좀 그렇게 저는 가고. 거칠게 대접받을수록 음식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거칠게 들이댔더니 엄청 수줍어하시던데 이러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그 장사는 전략이라는 책 내셨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보니까. 네네. 먼저 첫 번째 그 전략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이요? 네. 남들은 다 한다인데 안 한다로 접근해야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재료 써. 우리는 열심히 해.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 뭐 이런 우리의 주장이죠. 나의 주장.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한다라고 해야 도드라져요. 뾰족하게 설 수 있어요. 노 MSG. 뭐 비슷한 거이기도 하고요. 아예 세상을 정반대로 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헬스클럽이나 운동하러 가는데 왜 매일매일 가지 않으세요라고 하면 귀찮아서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피곤해서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가서 뭐 옷 갈아입고 이런 게 아주 귀찮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최근에 이제 한 브랜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을 상대로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피트니스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온도 높이고요. 그러니까 온도를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기기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틀고요. 우돈만 벗은 상태에서도 뭐 반바지 갈아입고 양말 갈아입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뭐 PT 정도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몸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피트니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굉장히 대박난 케이스는 샴푸를 안 해줘요. 이발소인데. 그러면요? 머리를 커팅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흡입기 있죠. 천장에 달려있는 걸 쭉 당겨가지고 진공청소기처럼? 진공청소기처럼 쫙 훑어줘요. 그래서 커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급속도로 전개가 되고 근데 이걸 똑같아요. 외식업에 온기나 피트니스 쪽에 가나 헤어샵을 가나 보통 이렇게 커피숍에서 컵을 사면 그냥 빈 뭐 로고 이외에는 박혀 있지 않은 커피 컵을 주거든요. 종이컵. 근데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제발 QR 코드 좀 넣어라. QR 코드 좀 인쇄를 하든 스티커를 붙이든. 그래서 쓰고 있는 원두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건지 베트남 건지 남미 건지에 대해서
커피를 먹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좀 선곡을 해줘라. 되게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만 샀는데 음악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고객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복잡해서 안 할 것 같은데. 팔지 마. 여기는 팔지 마. 아니, 근데 근데 되게 신기하다.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저희는 재미를 좀 많이 본 게 네. 커피숍 매출이 사실 2달 만에 2배씩 오르긴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뭐 당연히. 그렇다고 원두를 바꾼 것도 아니고 바리스타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야, 저 집은 그냥 커피만 주는 집이 아니고 커피 마실 때 들을 수 있는 배경음악도 찾아서 줘요. 유튜브라든지 SNS상에 있는 것들, 공유할 수 있는 것들만. 그럼 이제 영화 음악이 쭉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살리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안 그러면 묻혀요. 그걸 했더니 2배로 올랐다는 네, 겁니까? 2배로 올랐어요. S 이응 커피라고 직접 상원 말씀 못 드리겠고. 진짜 카페는 너무 성공하기가 힘든 게 미국에서 한 사람 1년 동안에 마시는 커피 평균이 160잔이래요. 네네. 한 사람이. 우리나라 몇 잔인 줄 아세요? 1년 동안? 300잔 정도 될 것 같아요. 367잔이래요. 5잔도 아니고. 하루에 무조건 한 잔 이상은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니즈가 엄청나다 보니까 카페가 뭐 같은 거리에 200개 정도가 있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는 1,400개가 있대요. 많은 거예요. 7배가 너무 막 많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식당의 숫자를 쳐도 마찬가지인 게 뉴욕하고 런던하고 사실 서울하고 살고 있는 인구수는 큰 차이는 없어요. 1-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8배 많은 자영업 오너들이 있어요. 식당이 있단 소리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집 건너면 건널 필요 없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긴 식당 찾아가려면 이게 조금 걸어가서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이라도 해야 살아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딱 30년째인데 예전에 PD할 때부터 늘 자영업 오너분들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미쳐야 살더라고요. 내 아이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나는 이걸 끝간데 없이 한번 디테일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결국은 살아나요. 근데 그 정도면 됐어. 적당히 그 정도면 됐어. 남들도 다 그 정도 해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어느 사이인가 슥 도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 내에서는 낙오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귀찮아하는 짓, 특히 경쟁자들이 귀찮아하는 짓도 하고 또 쓸데없다라고 하는 짓. 아까 말씀드렸던 고깃집의 생화를 한 송이씩 꽂아놓는 건 우리 집은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연상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갖다 놓는 거예요. 괜히 그냥 홈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또 꽃시장 새벽에 가야 되는데 고기 그거 하기도 보통 전에 제휴는 그죠? 어디랑 하냐면 동네 꽃집들. 동네 꽃집들은 하루 그날 팔지 못하면 이게 다음 날로 넘어가고 다다음 날로 넘어가면 원가가 시들죠.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싸게? 꽃집들하고 제휴를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상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팁도 있습니까? 지금은 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팁들이 많은데 네. 저는 최근에 뉴스 봤는데 짬뽕에 송이버섯 있잖아요. 근데 봤어요. 그게 벌레라고 리뷰를 남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블랙 컨슈머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블랙 컨슈머들을 대응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이렇게 리뷰를 막 말도 안 되게 써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와 악플 쓴 건 안 내려가요 그래요. 이게 너무 자영업자들을 괴롭히거든요. 선풀 그러니까 좋은 댓글 써준 것들은 자꾸 밀리는데 꼭 유난히 첫 페이지에 그 좀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쓴 글을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신고 제도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시죠. 신고 제도가 뭐예요? 그 녹색 검색창 같은 거에도 이 댓글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문을 내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자에게 보낼 수 있는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그럼 있어요. 배달 어플에서 리뷰가 안 좋으면 그 배달 어플에 신고를 하면 만약에 해결해 줍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면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일파만파 퍼지는 경우라면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체 사이트에 문제가 생길까봐 업체에 문제가 생길까봐 해줘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고문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고문. 네. 그래서 확인들 해보시면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일들이 제일 많았었죠. 제가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을 좀 적긴 했었는데 악플을 너무 심하게 썼어요.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세상에 이렇게 불친절한 가게는 처음 봤어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사장님 CCTV를 돌려본 거예요. 네네네. 몇 시간쯤일까 언제쯤일까라고 하는데 알거든요. 누가 그랬을지. 아, 느낌이 옵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그렇구나. 있잖아요. 네. CCTV를 돌려보니까 가게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아, 부부가. 네. 부부싸움 시커하고 부부인지는 확실히 네, 몰라요. 모르지만. 네. 남녀가 굉장히 다툰 상태에서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어떻게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닐 경우에는 분명히 언급들을 하셔야 돼요. 네. 아닌 건 싸우고 아니라고. 밥을 같이 먹으러 와. 그러니까 맛있는 거 앞에서. 자, 아까 아니다 부정적인 컨셉 그게 하나의 전략이었고 네, 다른 점은 뭐가 또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요. 살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린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기능과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무엇이 됐든 떡볶이가 됐던 만두가 됐던 불고기가 됐던 고기 좋은 거 써야지 양념 신경 써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냉정히 얘기해서 그 경우는 너무 시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한 경쟁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왜 살 사람이라는 걸 선정하자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도 아마 홍사훈 그 경제쇼 나오고 난 뒤였던 것 같은데 공무원분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내용 되게 재밌는데 저희 강연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갔어요. 네네네. 가는데 Q&A 시간에 한 분이 뒤에서 이렇게 손을 드시더니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만 20년 이상 만들었는데 네. 제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팔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들은 얘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마이크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울림을 방지하고 성능을 좋을까 뭐 이런 걸 대부분 이제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물을 드렸던 건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마이크를 왼손잡이용이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왼손잡이요? 예, 왼손잡이용 마이크라고 그럼 수식어를 마이크가 붙이라고 왼손잡이용이 따로 있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왼손잡이들은 그거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왼손잡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근데 많아요. 근데 불특정 다수가 내 마이크를 앞뒤로 딱 막혀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네. 왼손잡이들은 이거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가 되는데 맞아요. 그냥 저희 마이크 좋아요 그러면 이게 콩 기자님한테 하는 소리인지 저한테 하는 소리인지 온쌤한테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봐야 고객들은 귀를 닫아요. 네. 어쩌라고. 내가 왜 당신 브랜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뭘 어쩌라고. 그래서 도드라지는 컨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 얘기를 고스란히 옮겨보면 뭐가 가능하냐면 네. 제가 이제 쇼핑몰에서 아주 큰 재미를 보게 만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고삼용 백숙이에요. 고삼용 백숙이요? 네, 고삼용 백숙. 그냥 백숙을 팔아요. 닭을 잡고 고삼용이야? 열심히 끓여서 만들면 네. 이거는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브랜드가 2,000개씩 들어와서 닭을 팔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소위 이제 세그멘트라고 하죠. 이렇게 타겟을 좀 좁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3용 백숙이라 그랬더니 고3만 사는 게 아니고 고2도 사고요. 그렇지. 중3도 사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막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내 제품을 만들면 누가 사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스타일로 만들어놓은 게 임산부용 족발도 있고요. 그러니까 배달 어플에 족발인데 온 종류가 많지. 온족발도 있고 냉족발도 왜 있고. 임산부예요? 임산부들이 예전에 임신하기 전에 약주들 좋아하고 이랬던 분들은 족발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아, 그래요? 족발이 그렇게 땡긴대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보니까 근데 이제 족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뭐 꺼려지죠, 먹기가.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래갖고 이 친구는 엽산도 좀 제재를 넣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서비스로 보낼 때 그 임산부용 족발 옆에다 뭘 붙여줬냐면 왜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족발. 네네네. 그래서 무알콜 넣어줬어요. 오, 대박이다. 이런 게 그냥 제가 이렇게 타겟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그렇다. 이거 좋다. 이게 다들 아세요. 이게 뭔가 제가 임산부가 아니라도 족발 먹고 싶으면 여기 거는 왠지 더 건강할 것 같고 왠지 위생적일 것 같고 조금 더 신경을 썼을 신경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조만간 이제 또 좀 안 좋은 소식들 되게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정년 퇴직한 제 동기들이 하나 둘 이제 나오기 시작을 여기도 이제 곧 하는데 하시고 웃을 때가 아니죠, 기자님. 이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정년을 맞은 아버지들에게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준다면 그 집은 굉장히 해볼만 해요. 굉장히 해볼만 하고 퇴직자들 모여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뭐, 왠지 그게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그렇지. 같아, 그렇지? 이거 이름 잘못 지었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안 되겠다. 왼손잡이용, 고3용, 임산부용은 이미 여러 기업에서 쓰던 거예요. 어린이용 밀키트 세트, 어린이용 뭐 맞아요. 런치 세트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제약회사들이죠. 데이 앤 나이트 나눠요. 낮에 먹는 감기약, 맞아요. 밤에 먹는 감기약. 소용 차이도 없다던데. 예, 시계도 또 남성용, 여성용.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장을 특히 고객을 나누면 나눌수록 제 브랜드가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좋은 거 머리를 같다. 굉장히 써야만 나올 수 있는 그 거기 퇴직자들 때문에. 위해서는 이름을 뭐로 붙이면 좋을까요? 하셔야 칭찬용, 되거든요. 칭찬용, 칭찬용으로 예, 칭찬이 칭찬용. 들어간 걸로. 고생들 하고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네요. 현실과는 너무 달라서. 근데 이거 이제 좋네요. 안 되는 거. 그죠? 유튜브에도 몇백만씩 리뷰가 올라오는 게 이런 거죠. 퇴직은 50대 후반에 하는데 네. 연금은 65세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 6년 7년 사이에 몸 안에 들어있던 모든 기업 회사 봉급 수령자의 피를 다 뽑아내야 된다라는 그 300만인가 올라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환경이 바뀐다는 건 사실 되게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이제 좀 마음의 안정도 얻고 싶고 운동하게 되고 산책도 하게 되고 이제 뭐 산에도 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용처럼 저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향후. 괜찮네요. 네, 굉장히 커요. 이렇게 세금 이렇게 좁혀가지고 타겟팅하는 거, 네. 또 부정하는 방법이고, 네네, 부정하는 또 뭐가 방법도 있고요. 인테리어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테리어가 워낙 또 돈이 많이 들어갔고. 맞아요. 네네. 딱 가면 티가 나요. 여기는 인테리어 돈을 많이 썼다. 네네. 본전 언제 뽑나. 근데 이제 그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가름말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컨셉이 정확한 인테리어가 있고요. 네. 컨셉이 뭔지 모르겠는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은 많이 쓴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아까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홍 기자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컨셉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컨셉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드러내고 싶은 생각. 네. 이게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상함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나는 치밀함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가 명확해야 관통해요. 간판에서부터 상호 심지어는 카운터 테이블 화장실까지 쫙 관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림 몇 장 갖다 놓고 뭐 상호 몇 개 메뉴명 몇 개 갖다 놓고서는 매칭이 잘 안 되는데 그냥 근사하기만 해요. 그래서 감흥을 잘 못 받는 거죠. 그 봉준호 감독 영화가 전 세계 비평가들뿐만 아니고 관객들에게 그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미장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장센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장센이라는 게 결국 연출 의도예요. 내가 내 영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지하 단칸방에서 지하에 있었던 가족들이 생활할 때는 찬장에 있는 반찬통 하나도 뚜껑이 다 맞지 않아요. 모여서 막 맥주를 마시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다 뚜껑도 드러나 있고 연탄 이게 뭐죠? 저 가스불에 이렇게 된 자국도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살리는 게 나는 이 공간을 그렇게 연출하고 싶어라고 하는 디테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뭐 2층에 있는 집들도 그렇고 유명한 지역에 있는 컨셉들을 가지고 온 집들도 마치 문 열고 들어가면 공간 이동한 것 같은. 와, 여긴 내가 숲속에 있는 뭐 가든 이런 데 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극사실주의를 살린 브랜드들은 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돈만 막 이렇게 벌려는 데는
왜 안 오지? 고객이 이렇게까지 이쁘게 잘 안 했는데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걸 준비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인테리어입니까? 권리금이 있을 경우는 권리금이 제일 크고요. 권리금 크고 또 평형이 클 경우에는 보증금이 크고요. 네. 인테리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총 투자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 그래도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네, 업종에 이게 따라 다를 수 사장님들이 다 나름 명확하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건 다른 실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것도 돈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제가 제일 쉽게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컨셉을 하나로 뽑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떡볶이집을 뭐 하나 하신다, 네. 혹은 뭐 갈비집을 하나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추구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디테일도 있고 신선도 있고 배려도 있고 뭐 접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예전에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이렇게 기역 니은 해갖고 짝짝짝짝짝 해서 둘 중에 하나 지우기.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예능 처음 들어봤는데.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은 왜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임 있어요. 이병헌, 정우성 이런 거예요. 네. 그걸 단어를 10개를 나열해 놓고 두 개 짝지은 것 중에 하나씩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컨셉이 명확하려면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도 넣고 싶고 카운터에는 배려를 넣고 싶고 화장실에는 화려를 넣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가 되는 거죠. 버려야 된다. 네, 컨셉을 뽑아낼 때는 주장하고 싶은 바를 쫙 놓고 버리고 하나를 오롯이 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제와 정의 두 단어만 지키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아닌 건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아닌 거는 지켜내려고. 그래서 오늘 말이 없으신 거거든요. 아니, 아까 이은혜 씨가 정우성에서 네. 제가 정우성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니다고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이 얘기 많이 듣는데. 네. 네. 인테리어 강화하는 부분도 네. 그렇고 디테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디테일 살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건 꼭 외식업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무릎이 아파서 PT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 돈이 아까워서 잘 안 했었는데 열심히 걸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PT를 받기 시작하고 나서 PT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수업 방식도 그렇고요. 스타일이 그렇고 대부분 비슷해요. 제가 저희 코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심박수 체크하는 밴드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워치처럼. 이렇게 밴드를 묶는 겁니다. 팔뚝에다가. 있어요. 스마트워치에도 그거 스마트워치에도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돌려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지, 밴드를 가지고 제가 운동하는 동안 좀 측정을 좀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패드를 하나 가져다가 모니터 같은 걸 가져다가 제가 운동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여줘요. 그럼 심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아니 지금은 더 올려야 돼요라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쇠만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눈에 숫자가 있으면 제가 자극을 받아요. 네. 그런 디테일. 그런 디테일이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게 결국은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패키지 그냥 비닐봉투에다 덜렁덜렁 주는 것보다는 박스라도 예쁘게 만들고 로고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는 훨씬 더 공감을 주거든요. 네. 그런 디테일을 누가 더 많이 찾아내느냐가 결국은 승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커피 얘기 잠깐 드렸는데 제가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되게 좀 위로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원두 얘기 좀 그만 좀 합시다. 다 하니까. 뭐 별다방부터 시작해서 다 좋은 원두 쓴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물 얘기를 하자. 물. 우리는 얼마나 좋은 물을 쓰고 있는지. 근데 커피숍에서 실제로 커피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물인데 물에 대한 주장은 안 해요. 우리는 무슨 물을 쓰는지. 물에 따라 맛도 달라집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래요? 그게 정수일 경우, 생수일 경우, 뭐 쏜물일 경우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서울시에서 타고 있는 아리수라고 하는 쏜물이 물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물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수 잘했고
문제는 뭐냐면 관이에요, 관. 수도관. 네, 그 관을 타고 오는 게 얼마나 노후했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 가보면 예를 들어서 국수 먹는데 뭐 냉면이나 냉국수 같은 거 먹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물 냄새 난다라고 생각하는 집들은 뭐냐면 쇳내요, 쇳내. 예. 녹내. 그러니 물 좋은 집을 찾아가야죠. 국수집 잘 되는 집은 대부분, 탕이 잘 되는 집은 대부분 물이 좋아요. 그 끓이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휘발성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쇳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쉽게 날아가지가 그래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상권 조사하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업장 이렇게 가서 매장을 둘러보고 할 때 뭐 조명도 켜보고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수돗물 켜보고 화장실 물 내리고 이건 꼭 하세요. 네. 근데 물맛은 안 봐요. 물 정작 중요한 건 물맛도 봐야 돼요. 그 물맛이 어떠면 좋은 겁니까? 먹었을 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이게 관의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물은 뭐냐면 정수를 뭐 2중, 3중으로 했습니다라든지 우리는 특별히 뭐 고객들에게 엄선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또 정수 시설을 커피 했다.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교해 드릴게요. 칼국수집 들어가셨어요. 칼국집을 문 열고 들어가는데 현관에 한 집은 무슨 칼국수 시작이라고 써놓고요. 계절에 맞게. 한 집은 저희는 100% 정수물로만 육수를 끓입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자상하게 가르쳐 준 집에 신뢰가 가요. 믿음도 가고. 그렇네. 그래서 그런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신 당연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네, 당연한 거를 설명을 해야 이게 가치로 부각이 돼요. 근데 뭘 그 쌀을 뭐 다 좋은 거 쓰지요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무슨 한이 있어도 도정한 지 일주일 이내에 쌀만을 쓰려고 저희는 뭐 약속을 합니다.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그래야 향이 덜 날아가거든요. 그 안에 그 건조가 좀 도정을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먹는 것들이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향도 많이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살리는 게 저는 인테리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김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아까 우리는 뭘 안 한다 이런 네. 전략도 좋고 디테일도 있고 인테리어도 이제 살리는 거 좋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이제 하잖아요. 네. 할 거 없으니까 음식점 가게 하나 차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망하는 사람도 네,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략도 팁들도 좋지만은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차리면은 음식 맛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 맛 좋아야 돼요. 음식 맛이 좋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암만 뭐 다 해봤자 네. 아무 맞습니다. 의미 없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음식 맛을 내가 좋게 할 자신이 있을 때 창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방장 하나 데려와서 대충 뭐 그렇게 만들면 되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창업하거든요. 그래도 요새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예.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퇴직금 받은 것 혹은 모아놓은 돈에서 한 반 정도 쓰고 예. 나머지는 은행 대출 받고 뭐 이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들을 많이 하는데 식당을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먹는 장사니까. 근데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예. 그 외식업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을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달리 재주가 없어서 나는 식당을 해서라도 나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리를 좀 많이 배우셔 다니셔야 돼요. 그렇지. 전수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일 불안한 경우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제일 불안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 아내가 손맛이 좀 있어서요 출발하는 경우. 그럼 싸우는 순간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는 뭐냐면 네. 제일 많이 찾아오세요.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게 뭐냐면 남편이 주방에 있는데 말이 잘 안 통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너무 자주 다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롤이 명확해야 돼요. 음식 맛에 대해서는 건드리기 없음. 뭐 이런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변에 있는 분 몇 분 모셔다가 친한 분들 모셔다가 어때요? 그러면은 그동안 쌓인 정이인데 어떻게 이거 맛없다고 얘기를 해요. 냉정하게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궁극의 맛을 못 찾아내요. 자, 이럴 경우에 제일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맛을 무슨 고도의 미각을 가진 무슨 맛 칼럼니스트들 7명, 8명을 모을 수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제일 맛있는 맛을 만들어냅니까라고 하면 맛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게 만든다고? 맛있어. 이건 당연히 맛있는 거야 정도가. 왜냐면 이게 큰 차이예요. 오늘 보니까 저희 감독님도 그렇고 홍 기자님이랑 저도 그렇고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있어요. 20대에서부터 50대가 생활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모두가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평균점을 찾아낸 거거든요. 예. 그 평균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상업 요리가들, 그러니까 뭐 전술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온갖 종류의 맛을 낼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끌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맛 나는 것도 있고 조개 맛 나는 것도 있고 뭐 사골 분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모두가 좋아할 만한 평균점들을 찾아내요. 예. 일반적으로 혼자 오픈했을 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오히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소용 무슨 뭐 양념장이든 업소용이라고 한 것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좀 제발 좀 조합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배합도 해보고 섞어도 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한 프랜차이즈 박람회 갔다 와서 매장 한 20개, 30개 정도 돌면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짜장면집을 하고 싶은데 짜장면으로 1등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나오는 그 유명한 사부들의 그 맛보다 우리 집을 더 맛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도대체 몇 명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량화가 안 돼 있고 정량화도 안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 유명한 집들보다 더 좋은 그릇, 그 유명한 집들보다 한 가지라도 더 내놓는 김치, 그 유명한 집들보다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맛이라고 하는 게 최고점일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 기자님이 만약에 그 꼬막 무침을 드시고 이 집은 맛있는 집이야는 그동안 내가 먹어본 집 중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드셔보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일 뿐인 거예요. 내가 먹어본 기준 하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고객들도 마찬가지일 터이니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세한 그런 하나하나라도 제발 1등 할 걸 하나만 찾자. 단무지라도 1등 할 걸 하나만 찾자라고 하는 각오로 덤비시면 해볼 만해요. 아까 짜장면집 얘기하니까 짜장면에 옛날엔 계란 후라이 다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또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요? 그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음식을 남기면 사장님이 그런 걸 물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좀 음식 맛이 안 맞으셨습니까? 라든지. 근데 그건 죄송한데 네. 그 질문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격이 너무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 냄새가 나서 남겼어요. 네네. 갔더니 사람들이 거의 다 남겨요. 네. 근데 말을 못해. 이거 돈가스 냄새 난다고.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네네. 다시는 안 가게 안 될 가게 거예요. 돼요. 근데 이 가게 주인의 어떤 예를 들어서 입맛이 좀 안 맞냐라고 먼저 물어본다던가 뭔가 이렇게 뭘 알려주시면은 왜 남겼냐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물어봐 주 뭐 어떻게 요 그럴 때 얘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취해 있는 게 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계산할 때 카드를 받고 계산하고 영수증 드릴 때 맛있게 드셨어요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거기다가 맛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하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그냥 가요. 근데 사실 그 경우는 억지로 물어봤을 경우는 안 물어봤는데도 와 진짜 맛있네요라고 해야 진짜 맛있는 집.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뇌 속에선 불편한 것만 찾아요. 내가 오늘 들어오자마자 이 계산할 때까지 안 좋고 불편했던 경험만 찾아내요. 네. 이게 이제 그 fortune teller들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점쳐주고 가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거죠. 홍 기자님 지난 한 달 동안 그래도 꽤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쪽집게네. 근데 선생님 그 한 2주 전까지 좀 속상할 일 하나 있으셨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음식을 진짜 누가 봐도 맛없게 먹고 거의 남기고 나왔습니다. 네네. 이 손님을 잡고 싶어. 그럼 요리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실 근본이 잘못된 거고요. 이건 아예 애초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걸 팔았기 때문에 이건 좀 안타까운 경우고 나는 꽤 있는데 고객의 만족도를 한 번 더
복습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오늘 반찬 중에 뭐 제일 맛있으셨어요? 아 그렇게라도 물어본다. 이렇게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직원들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혹시 저희 서빙한 홀 직원들 중에 누가 제일 친절했나요? 라고 물어봐야 이 사람은 좋은 기억 갖고 가요. 아, 그럼 그때 얘기할 수 있나? 아, 오늘 진짜 좀 냄새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네. 아니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게 기회를 줬잖아요. 내가 의사를 물어보고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나가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사실 겉으로 드러낼 정도면 이제는 안 와도 될 정도의 불만인 거예요. 대부분은 90% 정도는 그냥 입을 다물고 가세요. 맞아요. 네. 말 안 하지. 제일 중요한 건 댁에서 당신이 직접 먹어보는 거예요. 매일. 유명한 국수집, 곰탕집 이런 첫 집에서? 국물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신 식사 먼저 해요. 사장님이. 먼저 해보고 아 오늘 국물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매일 먹으니까 물리지. 어떻게 매일 부대찌개를 먹니 뭐 이런 얘기들 하셔도 드셔보셔야 돼요. 먹어봐야 그래야 상한 재료나 좀 덜 신선한 재료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PD수첩에서 자영업자들의 눈물 해가지고 은행의 배신이라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했었어요. 네네. 그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코로나 2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어쨌든 거의 소득이 없이 빚으로 계속 버텼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영업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출을 좀 소득이 많아지고 지출이 줄어들어야 이게 좀 이해 타산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조금 불안할 때 좀 금융적인 돈적인 부분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금감원장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이제 살리려고 애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금융감독원? 네, 금융감독원장. 외식업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왜? 그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얼마나 그 소상공인들 위해서 배려를 해주고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간담회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갖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잃지요? 잃지 않는. 잃지 않는 거. 까먹지 않고 잃지 않을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전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교육기관이라든지 시험 같은 게 있다면 좀 통과를 하고 자신감을 얻은 분들이 뛰어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광고 같은 거 할 때 그러잖아요. 1억만 투자하시면 한 달에 8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서 치킨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공기와 습도에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도 다른 맛이 나고 20년씩 한 선수들하고 어떻게 붙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이제 막 기자가 된 분이 홍 기자님처럼 글을 쓸 수 있냐 방송을 운영할 수 있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신입 직원들이나 한 3, 4년 차 정도 되면은 베테랑 기자님이지만 내가 한번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겸손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주 창업에 대한 얘기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